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흔해가지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햇빛, 물, 공기잖아요. 그 다음이 나는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먹는 게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겨울에도 마트에 가면은 수박, 딸기, 포도가 있는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쌀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개량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단위당 쌀 생산량이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쌀 생산량 388만 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쌀이 남아돌아 문제지 부족해 굶는 일이 없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쌀이 많이 부족했고 유야 부족으로 부족한 쌀을 수입할 수 없었기에 쌀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었습니다. 농가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벼 품종이 일반미 같은 경우 200여 종, 특수미 100여 종 해서 330여 종이나 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벼라는 품종이 있었고 농민들이 다 아는 품종이죠. 통일벼는 1970년대 초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통일벼는 병충해에도 강했으며 일반벼보다 30% 생산량이 많았고 헥타르당 쌀 생산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만든 것도 통일벼입니다. 이로 인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3끼 중 1끼는 밀가루 음식을 먹기 때문에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은 자급률 95% 정도이니까 자급자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쌀 이외에 보리, 밀, 옥수수, 콩까지 하면 자급률 50%이고 동물용 사료까지 하면은 25%입니다. 요즘에 밀가루, 콩 등 곡물 가격이 오르지만은 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자급자족 덕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올 때마다 보면은 논에는 사람이 없는데 농사는 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벼농사가 워낙 100%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겠죠. 4월 달에 고향에 가면서 보면 전부 모짜리가 되어 있고 5월 달에는 뭐가 심어져 있고 역시 사람은 안 보여요. 농촌에서 살아본 나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발전해야 되고 농업은 쇠퇴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차 산업 농업이 발전을 해야지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전해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을 해야지 제조업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벼 품종 개량을 통해 단위당 쌀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급자족을 통해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농업 기계화를 통해 100명이 할 것을 10명이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90명이 자연스레 도시로 공장 근로자로 유입되고 농촌 노동력을 이용해서 산업화도 가능했습니다. 1970년대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1970년대는 부가가치가 낮은 신발, 가발, 방직, 봉제 등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이면서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였습니다. 결국은 노동자 인건비를 줄이는 게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낮추려면 근로자가 먹는 농산물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고 특히 쌀의 가격을 낮춰야지 제품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기계화를 통해 농어촌 인구가 공장 근로자로 유입되고 산업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농지를 줄이고 쌀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의견도 있지만 쌀은 안보적인 측면이 있기에 작업자족이 필요합니다. 쌀은 경제 논리가 아닌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반드시 작업자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쌀은 꼭 필요하잖아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성공한 몇 안 되는 농업 선진국이고 20세기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